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2월 14일 아침공작원 228일차입니다. 네, 오랜만에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블로그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침공작학원을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앵그리버드였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를 곱씹어 봤더니 어릴 적부터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어릴 적에 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형들과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희 집의 창문을 열어서 제가 모아뒀던 헌금이랑 저금통 4개를 다 뜯어서 훔쳐간 게 발각이 됐고, 그게 누군지 알면서도 한마디도 못했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여자애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고자질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제 싸닥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연타로 날려가지고 그런 아픈 게 있었는데, 충격이랄 것도 없이 거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해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물 반찬을 싸주셨는데 그 나물 반찬을 먹어보더니 싸움을 반에서 잘했던 애가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 통을 들고 온 교실을 다니면서 먹어보라고 엄청 맛없다고 할 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빌빌댔던 제 모습도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사람들과 잘 못 지내게 되면서 점점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또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엄청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도 못했고 표출할 곳도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내 내면에 차곡차곡 고스란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말 못난이 마냥 제 안에 있었던 분노들이 드러나고 막 터지듯이 막 분출되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표출을 하게 됐어요. 모질이도 정말 이런 모질이가 없었죠. 가족한테 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림프종도 걸리고, 그 림프종으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0대 중반에 날려먹고, 이직한 직장에서도 나의 못난 행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해서 상담까지 받는 지경에 이른 후 나의 내면까지 바닥까지 무너지고서야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부름받은 것처럼 저도 2024년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마음 훈련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1년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엄청 참지 못하고 표출했던 제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랑 최근에는 잘 싸우지 않는데 최근에 한번 싸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해선 안 될 말까지 입 밖으로 나온 그 순간, 예전 같으면 이 분노를 더 게이지를 키우고 끝까지 가서 완전 활화산이 되듯이 터졌을 텐데, 그냥 스스로 입을 닫고 마음을 삭히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분노가 계속 솟구치고 있지만 나의 분노를 누르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화를 내지 않고 좀 참고 있었더니 아내가 사과를 했고 제 마음이 누그러졌고 냉전이 지속되어야 할 상황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제 나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랑,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더니 제가 정말 온전히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더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것들이 휘둘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마음을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나의 태도로 만드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 말이에요. 그럴 때 차분히 나를 돌아보거나 그게 안 되는 감정이라면 표출하기보다는 조용히 나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잠시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을 최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마음 훈련을 좀 더 해서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어떤 슬픈 상황이 있어도 마음을 조절할 줄 알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는 변화하는 제 삶을 사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휘둘리지 않고 나의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하고 외쳐보겠습니다. 난 나의 사심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3. 드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4. 그러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랑과 돈이 따라왔다. 5. 나는 긍정학원, 독서, 글쓰기를 통해서 5년 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6. 나는 HR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로서 늘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7. 나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 입사를 꼭 통과했다. 8. 나는 2026년 7월 1일 교담자다. 9. 나는 2028년 3월 1일 좋은 아파트에 산다. 10. 나는 2034년 7월 24일 내 통장, 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을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행복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사람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돈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며 공감하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존귀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오늘 하루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남의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고 구제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혜영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처형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초콜릿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긍정원을 외쳐보았습니다. 오늘 화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주제를 또 떠올리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사리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쿵푸팬더에서 늘 외치는 이너피스를 늘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진짜 휘둘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금방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훈련과 연습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휘둘리지 않는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